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 정경TV의 이병도입니다. 다우지수는 400포인트 이상 상승 마감하고 나스닥은 월스트리트가 금리 인상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연속 7일 폭락의 마개를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 9월 7일 수요일 주가는 금리와 유가가 완화되면서 3주 하락을 떨쳐버리기 위해 상승했고 계속되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를 진정시켰습니다.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435.98포인트 1.40% 오른 31,582.28의 장을 마감했고 S&P 500지수는 1.83% 오른 3,979.87에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2.14% 오른 11,791.90으로 7일 연속 하락세를 깼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어제 화요일 급등 이후 10년 국채 수익률이 3.4%로 0.5% 하락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82.94달러를 하락하면서 유가는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영국 파운드는 미국 달러 대비 198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준 부의장인 라엘 브레이나드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많은 거래자들은 그녀의 연설에서 후자의 요점을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레이너드는 긴축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서 위험은 더욱 양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축 사이클의 신속성과 글로벌 특성, 긴축 금융 조건의 영향이 총 수요를 통해 작용하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위험을 만듭니다. 라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더 높은 움직임은 선물 거래에서 이전의 마이너스 영역으로의 하락을 반전시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따르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줄이겠다는 공약은 중앙은행이 9월에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한 후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9월부터 소폭 인상을 시작하기를 바랬지만 하루 중 어느 순간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86%라는 가격을 책정한 이후에는 급등했습니다. 수요일 연준은 베이지북으로 알려진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요약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전역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거의 변하지 않았으며 성장 전망이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6월 이후 최저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주식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6월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주식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9월은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힘든 달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S&P 500의 3,900 수준입니다. 일부는 지수가 더 낮은 저점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다른 일부는 연말 랠리에 대해 낙관적입니다. 바클레이지의 이마누엘 카우는 수요일 메모에서 주가가 6월 저점으로 돌아가고 금리 경로가 더 높게 재설정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EU 정부의 결정적인 개입과 함께 인플레이션이 더 많이 완화되면 또 다른 약세 압박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큰 그림, 빅피처. 우리는 가난한 성장 정책 트레이드오프를 감안할 때 주식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요 지수 평균은 더 높게 마감되었고 나스닥은 7일 연속 하락세의 방아쇠를 잠금했습니다. 미 증시가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넘어서면서 수요일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승의 예중에 항공사 주가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여름 성수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3분기 매출 전망을 높이고 강한 수요를 보고한 후
수요일 많은 유명 항공사의 주가가 상승하여 항공사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코엔의 산업 컨퍼런스 유나이티드의 글로벌 네트워크 계획 및 제휴 수석 부사장인 패트릭 코알리는 9월이 정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 보고서 이후 주가는 5% 상승했습니다. 오늘 다른 항공사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러스 4.69%, 델타 항공 플러스 3.32%, 사우스웨스턴 항공 플러스 2.53%, S&P 500의 거의 모든 섹터가 유가로 급락한 에너지를 제외하고 수요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요일의 랠리는 너무 방어적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고 한 전략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델러스 캐피탈 어드바이저스의 앤드루 스미스 수석 투자 전략가는 수요일 시장 랠리의 구성이 3주간의 매도 이후 진정한 반전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로가 모두 명확하다면 유틸리티 섹터는 성과 면에서 현재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일 가중 기준으로 연간 10% 증가했습니다라고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시장에 대한 방어적인 경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유틸리티 주식이 성과가 좋고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약세장임을 표시하는 겁니다. 오늘은 유틸리티 주식이 오르지 않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랠리가 시작되려면 유틸리티 주식이 오르지 않고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틸리티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는 수요일 오후에 2.9% 상승하여 더 넓은 시장을 쉽게 앞질렀습니다. 스미스는 오늘의 움직임을 주식을 매각하고 추가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오늘의 랠리는 주식을 매각하고 추가 현금을 조달하여 다음 기회를 보겠다는 겁니다. 다음 주를 조심하십시오. 9월 회의 전에 투자자들이 FOMC에 반응할 수 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말했습니다. 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빅토리아 볼타가 이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파생 상품 분석가에 따르면 투자가들은 9월 20일, 21일에 열리기 전에 다음 FOMC 회의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애널리스트들은 수요일 메모에서 2022년 현재까지 S&P 500 지수는 FOMC 회의 전 주에 더 많은 하락과 거의 같은 변동성을 경험했다고 썼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한 주 전에 더 많은 변동성을 경험하고 더 많은 하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은 투자자들이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스스로를 굳건히 하고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두 가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9월 13일 화요일 미국 현지 동부 시간 오전 8시 30분에 발표됩니다.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앙은행 정책 위반자들이 회의 전에 인플레이션 전선의 진행 상황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될 마지막 빅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월스트리트저널을 특종해서 FOMC가 0.5포인트가 아닌 4분의 3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이 언론에 금리 결정 가능성이 유출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미 지난 6월 특종으로 말했듯이 말입니다. 라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경고를 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 마이클 버리는 전 세계 공매도의 대왕입니다. 숏세일의 대왕이란 얘기입니다.
마이클 버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금색이 최고 공매도 대왕입니다. 우리가 2008년과 2000년과 유사한 시장 거품이 버블이 터지는 한가운데 있다고 암시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잘 알려진 빅쇼트 투자자 마이클 버리는 2000년과 2008년 스타일의 시장 거품이 2022년에 터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또 다른 무서운 예측을 비밀 트윗에서 발표했습니다. 사이언아셋 매니저먼트 설립자는 주식시장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바닥에 도달하기 전에 실패의 징후를 찾아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실패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고가 있습니다. BTIG의 크린스키는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6월 16일 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는 금리와 미국 달러가 급등함에 따라 약세장 최저점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크린스키는 금리와 달러에 대한 끊임없는 상승 압력은 이 약세 시장에 한 번 더 놀람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며 6월 저점을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는 S&P 500이 약세장 하락을 50% 되돌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6월 저점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스닥이 2000년 하락폭의 50% 이상을 회복한 후 새로운 저점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썸머 랠리 시절에 대부분이 생각했었죠. 저점은 지났노라고. 6월 16일이 저점은 지났노라고. 그래서 썸머 랠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썸머 랠리는 역시 베어마켓의 랠리였습니다. 현재 SPX에서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아마도 S&P 500에서 기술주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마도 20년 전 나스닥이 고배팅을 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가는 이러한 우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라엘 브레나드 페드 부의장 발언에 주가 상승이 가열된 것입니다. 라엘 브레나드 연준 부의장은 수요일 연설에서 중앙은행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걸리는 한 인플레이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전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강경하게. 이는 금리 인상 속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지적했습니다. 소위 시장을 당국이 일관된 주장을 함으로써 시장을 안정시킨 효과입니다. 브레이나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긴축 금융 조건의 완전한 효과가 경제를 통해 제대로 작용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국내의 디스인플레이션 프로세스는 다른 많은 국가의 수요 약화와 긴축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브레이나드는 너무 멀리 갈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고 연준이 과도한 긴축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시장이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긴축 사이클의 어느 시점에서 위험은 더 양면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긴축 사이클의 신속성과 글로벌 특성, 긴축 금융 조건의 영향이 총 수요를 통해 작용하는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과도한 긴축과 관련된 위험을 만듭니다. 오늘 이 발언이 주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페드의 베이지북은 지난 6주 동안 경제활동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연준의 경제활동 보고서인 베이지북은 이러한 활동이 지난 6주 동안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경미하거나
완화에 주목했습니다. 동시에 소비자 지출은 자동차 지출이 약간 감소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전반적으로 여전히 약합니다. 또 하나의 지표인 비트코인의 가격의 흐름을 보고 시장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일 아침에 19,000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의 저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이후 긍정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약 18,9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 및 기타 암호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은 주식시장과 함께 거래되며 위험 선호도의 감정지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중 반등은 주식 반등과 일치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채널 다물 이병도 정경TV 구독은 유료가 아니라 무료입니다.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큰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다물 이병도 정경TV를 정기 구독하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 중에서 리더가 되시고 여러분이 소속한 커뮤니티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시며 부유한 일생을 살아가는 힘을 비축하게 되십니다. 구독을 하시면 1년 12달 매일 항상 여러분에게 본 방송이 직접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함께 나날이 성장하는 다물 이병도 정경TV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뉴머니의 투자 시기를 가늠하는 내용을 전설적인 워렌 버핏, 두 번째 워렌 버핏이라 해자되는 빌 에크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